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도 증시는 참 남북기업주랑 수소 쪽으로 굉장히 편중된 시장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섹터의 수급이 가지 않은 쪽은 프로그램에서 엄청난 매도가 출회가 되었고요. 뭐 메이저 섹터, 메이저 세력들도 자금을 굉장히 빼고 전부 다 단기 성향의 자금들이 시장을 덮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1월 달부터죠.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의 시장 지수가 정체 상태에 있을 때 메인 지수 관련주가 힘을 못 받고요. 지금 지수 관련주가 힘을 못 받는 사이 뭐 정치 테마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수소 그리고 남북경협으로 테마가 이어지고 있죠. 이러한 테마가 지금 시장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급의 논리로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죠. 시장에서는 흔히 파동론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파동은 엘리어트 파동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엘리어트 파동이 있는데 지금 시장을 보면 이 파동이 맞지가 않아요. 원래부터 100% 맞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의 파동을 보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이미 이 파동의 단계는 넘어섰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엘리어 파동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 왜냐, 이 오랜 시간에 거친 평균치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평균치를 넘어서는 파동, 즉 엘리엇이 말했던 연장 파동이라고 하죠. 지금의 파동은 저희는 연장 파동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신고가 상태에서는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끝을 단정 짓기도 어려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장 파동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익절가를 올려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일은 많은 이슈가 있어요. 수소차 관련해서 이 발표가 있는 날이고요. 일정 발표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 수소차의 변동성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남북 경협주가 여러분 몇 개인 줄 아세요? 저는 대충 봤을 때 200에서 좀 많이 보면 한 300개 가량 되는 것 같아요. 이 많은 남북 경협주 안에서 지금 순환매가 엄청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 못 잡겠어요. 사실 오늘 시가총액 뭐 300억짜리, 500억짜리, 그리고 3분 만에 주가가 10% 급등, 5분 만에 VI, 그리고 한 10분 만에 20%. 이 비정상적인 이 급등 논리 속에서 엇박자가 나면 큰 손실이 납니다. 정말로 큰 손실이 나요. 이 시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0명의 개미가 있으면 1000명의 개미가 있으면 이 안에서 단타 쳐서 버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루에도 운 좋아서 10%, 20%뭐 많으면은 뭐 훨씬 많이 벌 수도 있겠죠. 이거 고점에서 그대로 뱉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은 영리한 매매 하셔야 돼요. 영리한 매매. 제가 오늘 아침에 장을 마치고 나서 글을 하나 올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10시에 저는 장을 마쳤습니다 라고 했어요. 10시에 매매가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변동성이. 이미 오전에 올라갈 주식은 파동이 이렇게 한번 나와요. 그럼 저는 항상 말했지만 이런 어깨 파동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저는 이제 제가 원했던 구간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오늘 시장 하루 종일 날렸어요. 이런저런 종목들 다 돌아다니고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있었죠. 그리고 뭐 어떤 종목은 20% 갔다가 뭐 5%까지 빠지고 20% 갔다가 10%로 빠지고. 근데 문제는 이 시점이 11시 부근에 막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시간론에 대한 생각도 저희는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시 이후에 와서 뭐 종가 베팅할 종목을 찾고 일정 부분 베팅을 하고요. 뭐 장이 불안하니까 많이 할 수는 없지만 뭐 자금의 뭐 10% 정도, 한 10% 정도 들어가 보는 거예요. 왜냐, 이 10% 정도는 그 다음날 얘가 떨어져도 이 아래에서 받아서 올릴 수가 있어요. 10%면 제가 20%를 들어가면은 이거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수익권에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지금 위치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가면 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오늘 보니까 하루에 이 변동성이 10%예요. 이 올라갈 때도 빠르고 내려올 때는 툭툭 오다가 툭 올라가고 툭 올라가고, 이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엇박자탐은 너무 힘든 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심하고요. 내일은 아싸리 이런 빅 이벤트가 있잖아요. 이벤트로 좀 먹으려고 하다가 온팍 토해내니까 아예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소는 접근 금지, 단타도 금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유니크 300% 나왔습니다. 바닥에서 300% 돌파했어요. 제가 어제도 보여줬습니다. 한창 재지가 310% 나오고 지금 정체예요. 그런 과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한창이 바닥에서 300% 나왔어요. 300%. 그리고 정체. 지금 유니크가 300%가 오늘 찍었거든요. 조금 조심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남북경협주는 사실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놔줘야 될 건 놔줘야 되고, 안 오르는 섹터 안에서 바닥에서 잡고 있다가 올라오면 팔고, 올라오면 팔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고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1차 정상회담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1차 정상회담, 이게 전에 고점을 찍고 회담할 때는 이미 빠지고 있었다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회담하니까 폭락 나온 거, 이게 2주입니다. 2주. 이 2주. 그럼 이번에 김영철이 17일날 가서 날짜 가져오겠죠. 날짜를. 근데 이 날짜가 기대감이 아니라 세력 입장에서는 터는 날이에요. 터는. 이 날짜 안에 D-Day인 거예요. D-Day. 이 날짜 안에 주식을 팔아야 되는 D-Day. 그러니까 이때는 힘들더라도 매매를 자중해야 돼요. 그러면 손실이 안 나고 그동안 남북경협주에서 벌었던 돈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키는 것만으로도 큰 수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한마디 더 드리면, 과열권의 주식은 거품 꺼지면 큰 손실이 납니다. 반대로 남북 그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오늘 오전에 올려드리는 거는 추매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즉 물타기를 안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걸 올렸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마음으로 좀 올렸죠. 저도 제약바이오를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관망이 맞고요. 제약바이오의 바닥을 논하기는 쉽지 않아요. 모든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대해서 바닥을 노리기는, 그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닥을 논한다는 거는 이 캔들의 모양이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뭐 이런 식의 바닥권에서 캔들, 그 다음에 바닥권에서 급락이 나온 다음에 이거를 돌려주는 캔들, 즉 급락 뒤에 이렇게 빨간색 캔들 나오고, 이런 단양봉의 캔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정도 빠져서 이 저가 라인을 잡아주는, 즉 쌍바닥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좀 보여야 돼요. 아직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으니까 좀 관망 상태를 유지하는 것 뿐입니다. 모든 섹터가 단 한 번에 붕괴될 수는 없어요. 단 한 번에 붕괴될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좀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일단 시장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급락이 나와서 바로 다 던져버리는 것보다도 전략을 좀 세워가지고 어느 선까지 내가 버텨야 될 거고 어느 선에 이제 전략을 수정해야 될지, 즉 가지고 있는 목표가라든지 손절가 등을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손절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반등을 했을 때 목표가 선정도 중요해요. 왜냐? 어느 선까지 반등이 가능한가를 계산을 해서 그 지점에서 비중을 줄여놓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럼 매매 동향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금일 웨인이 선물을 마지막에 땡겼네요. 원래 선물까지 매도였었는데 잠시 보죠. 제가 오전에 봤을 때는 선물 쪽에 웨인이 매도였는데 매수로 돌아섰네요. 개인이 굉장히 많이 팔았고요. 어차피 선물은 제가 보는 이유가 이제 저희 지수보다 좀 빨라요. 조금 빠르기 때문에 지수를 예측하는데 선물이 좀 좋죠. 아마 웨인이 끓으면서 코스피를 올린 것 같네요. 코스피 지수를 막판에. 자, 이 선물은 오늘 장에 체크를 못 해가지고 막판에 올린 것 같고, 지금 지수 자체가 오늘 웨인이 코스피를 끌어줬는데 기관 쪽에서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특히 이 제약바이오 쪽에 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기관에서. 아니, 잠깐만. 기관이 아니라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서 개인에서 그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에 조금 한번 의미를 둘 수도 있어요. 오히려 지금 시장이 막 꺾이면서 투매가 나온다면 이 투매 때 저희가 이 투매를 받는 것보다 버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제약바이오 쪽에.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 이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제약바이오 쪽. 완전히 죽이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갈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랬듯이.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지점, 여기 어려운 지점이에요. 어려운 지점. 근데 여기를 일단 돌파했는데 지금 내일 오늘 밤에 FOMC 회의 있어요. 그 연설 있어요. 그 위원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월의 논리가 바로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약상승 내지는 뭐 약보합 정도, 큰 변동성 없이 움직일 것 같아요. 큰 변동성 없이 움직일 것 같고, 근데 며칠 내에는 또 떨어지겠죠. 저는 이거 강하게 못 뚫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얘는 좀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상위는 살짝 올랐네요. 지금 경기부양채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강한데 저희가 한 가지를 간과하면 안 될 게 있어요.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는 모든 지표들이 계속 안 좋아요. 모든 지표들이 좋아야 되는데 아마 이게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계속 안 좋을 거고, 애플의 실적 나올 거고, 그다음에 엔디비아 이제 칩 관련해서 실적 나올 거면 엔디비아도 개박살을 날 거고요. 뭐 실적들이 좋은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보는 이런 지수의 상승은 중국의 의지로 끌어올린 것 같아요. 글로벌 증시를 중국의 경기 부양, 즉 감세, 즉 감세 기대로 굉장히 올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나타나 줘야죠. 현실적으로. 즉 미국처럼 미국이 트럼프가 돼서 감세 정책을 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뭔가가 강하게 나와야 돼요. 경기적으로. 그게 나오면 우리 증시 턴이 확실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죠. 일단 코스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2100선 일단 왔어요. 여기까지 왔고 여기를 강하게 뚫어주면 일단은 좀 더 봐야죠. 코스피를 강하게 뚫어주면 IT 쪽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IT 쪽 보고 있고요. 삼성이 가면 가요. 근데 이게 MWC랑 지금 겹쳐요. 2월달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흐름, 느낌. 꼭 테마가 아니어도 서서히 가더라도 먹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코스닥은 지금 제약바이오가 안 움직이는데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다는 거는 그 반대급부로 엄청나게 땡긴다는 거 같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땡겼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금일 시총 상위 한번 봐보죠. 코스닥 시총 상위를 한번 보면 일단 1, 2위만 얘네 두 개, 1, 2위만 좀 안 좋았네요. 핵심적인 바이오 3인방 좀 빠졌고 티슈진까지 빠졌고 아난티 시총 11위까지는 이 얘들 빠지고 나머지는 뭐 약상승 정도. 얘는 IT죠. IT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한 20위권까지만 보고 움직이죠. 지금 IT 쪽 그다음에 제넥시는 살았고 코미팜 뭐 IT 그다음에 예 엔터 IT 지금 시총 상위에서 핵심 애들만 빼고는 그렇게 많이 죽진 않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많이 죽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애들이 다 올랐고 제약바이오만 빠졌고 금융주 오늘도 좀 셌네요. 그리고 기타 은행 관련된 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 보면서 계속 진행할게요. 일단 오늘 제약바이오가 많이 무너졌어요. 일단 굉장히 많이 무너졌는데 공매도 세력 자체가 지금 하방으로 굉장히 심하게 밀어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장 자체가 수급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더 강한 압력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 부진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때문에 셀트리온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우려는 아직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 쪽에서 더 빠질 수 있다. 이 정도는 물량 굉장히 많이 나온 거거든요. 오늘 50만 주 나온 거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하루에 거래량이 170만 주인데 지금 매도가 55만 주, 이거는 순매도가 60만 주, 즉 70, 80, 85만 주, 85만 주를 매도를 쳤다라는 거는 엄청난 매도세가 지금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한 번 더 충격 나올 수 있어요. 제약바이오는 이 모양 나와야 돼요. 이 모양. 이 모양이 나와야 그때가 뭐 단기 바닥일지언정 멈추는 시점이니까 그 멈춤을 보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 멈춤을 보고.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답답하고 그러네요. 말씀 드릴 때마다. 그리고 전일 말씀드렸던 파미셀 관련해서는 뭐 재료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관망하면서 주식을 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관망하면서 이 주식이 즉 제약바이오가 전체로 빠진다면 얘도 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최대한 아래쪽에서 보면서 기다려 보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섣부른 판단보다는 오늘 일단 수소차 쪽이 엄청 셌어요. EM 코리아 굉장히 강했고 얘가 내일 10,000원을 넘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게 유니크가 오늘 10,000원을 넘었어요. 10,000원을 넘음과 동시에 이 자체가 최근 바닥권에서 뭐 이 정도 바닥 잡고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20%. 잠시만. 3,000원. 220%. 지금 220%면 거의 3배가 넘어요. 계좌로 보면은. 즉 계좌로 엄청나게 많이 오른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잠깐만, 내가 잘못 봤나? 바닥에서
거의 300%구나. 정정하겠습니다. 오늘 300%라고 말씀드린 거. 일단 거의 300%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서 지금 10,000원이라는 그 가격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한번 흔들릴 수가 있고, 내일 이슈를 통해서 이게 한번 더 올리면 이때부터는 안 들어가는 게 나아요. 여기서 먹어봤자 얼마나 더 먹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조심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온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우리 기술 투자가 생각이 좀 나네요. 갑자기 얘도 바닥에서 엄청나게 올라왔죠. 얘도 바닥에서 엄청나게 올라왔고 2,000원짜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점상으로 가서 엄청나게 힘이 강했어요. 근데 10,000원이라는 이 상징성이 있단 말이에요. 호가가 바뀌어서 이때 넘기기가 너무 편해요. 한 호가에도 훅훅 움직여서. 그래서 세력들은 반대로 이런 라운드 피규어에 넘기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위의 고점에서 굉장히 빠른 순간에 끝나고 내려왔어요.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패턴이 이런 거, 고점에서 이런 패턴 뜨면 굉장히 위험한 패턴이니까 꼭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기억해 두시면 도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남북경협주 관련해서 지금 뭐 인디에프도 있죠. 저는 그냥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보유자 영역에서 그냥 단타 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봤던 재롱전기 보유해서 가고,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라인에서 일부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맥시멈이라고 봐요. 모든 주식이 지금 가는 애들만 날라갔어요. 뚫은 애들만 강했다라는 거죠. 경농 고가놀이 시작하는 거고요. 대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삼성전기 지금 저는 이 라인대가 어느 정도 바닥 지지해줄 라인대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홀딩 해보고 올라오면 이 가격 라인에서 나중에 차익 실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그 언급을 안 드릴게요. 언급을 안 드리고, 지금 삼지전자 수급 괜찮아요. 수급 괜찮고 여기서 위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빨리 좀 틀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횡보가 오래 가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삼지전자 나쁘지 않고, 이 말은 모든 그 5G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시장의 모든 수급이 쏠려서 문제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는다라는 것도 저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금일 다산 네트워크스가 이제 위치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이제 이런 선 나오면 한번 뭐 1차로 들어가 볼 만해요. 일단 이런 위치 나오면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지금 5G가 저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포트에 이제 제가 사는 것보다도 이제 관심으로 보는 게 시장에서 버텨주고 있어서, 그리고 이런 남북기업주랑 수소를 언급드리는 게 조금 부담이 돼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씩 부담이 된다 하고 있고, 에스코넥은 일단 이 패턴상으로는 3운봉 나왔거든요. 그래서 5일선 있고 11선 올라가는 선이니까 얘도 수소에 엮인다면 내일 한번 움직여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인이죠. 이 라인 오면 한번 잡아볼 수도 있겠다. 10분봉에서 한 21선 아래, 21선 아래로 좀 봐서 보면, 네, 3분봉에 반등할 시점이 됐고 메릴린치가 올려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메릴린치가 좀 올려줄 것 같다. 그래서 단기로 한번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 AP 시스템, 내일 이 라인 올 것 같아요. 이 라인 오면
내일부터 서서히 모아서 한번 가보시죠. 수급 이제 서서히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돌릴 거예요. 늦더라도 이런 종목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몇 개 더 남았나? 기가레인. 얘도 바닥에서 잘 잡고 가네요. 지금 다중바닥 그리면 이제부터 이런 라인 또 오면 잡고 올라가면 돼요. 이거 추세 그리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늦더라도 추세 따고 가서 안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트레이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수소는 확실히 좀 조심하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일 변곡이 수소도 그렇고 남북기업도 그렇고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마감 시황 여기까지 드리고요. 오늘은 야간 방송이 없으니까 목요일 날 네, 라이브 방에서 저희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